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한 지금 분석이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참고해서 들으실 것만 뭐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되고, 일단은 방송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으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3번 구간 기술적 분석상 1, 2, 3, 4, 5번 구간 1번, 2번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고 4번 구간에서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저항 돌파를 실패 후에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고 중국 관세 유예를 시켜준다고 해서 V자 반등을 일으켜서 V자 반등 상세를 유지를 해서 전고까지 상승을 했지만 전고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바로 4번에서 연결되는 저항 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위로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5번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현물 또한 나스닥을 따라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잘들 대응하시고 일단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점에 일단 미국까지 개입을 하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시점이죠. 자, 보시는 트레이딩뷰 큰 차트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이고 오른쪽 하얀색 박스 차트는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인데 일단 뭐 대부분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상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랑 나스닥 인덱스 차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 추세,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가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에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럼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랑 나스닥 100 차트랑은 뭐가 틀리냐? 일단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약 3,7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중 지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700개의 이 시가총액을 평단가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도 나스닥 기술주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해요. 그리고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는 보시는 숫자와 같이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 부분의 시가총액 100위권의 가중 방식 평단가를 나타낸 거죠. 물론 여기도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약간 틀릴 뿐이지 가는 방향은 똑같다. 가는 방향은 똑같지만 이 장기적인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특히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는 현재 나스닥 인덱스 100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숫자로 적어놨죠. 뭐 1번, 2번 노란색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1번에 움직이기 전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기술적 분석, 특히 추세를 선을 작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했던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 중요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야 주가가 지지라인에 붙게 되면 그 반발력이 더 강하고, 반대로 저항 구간에 붙게 되면 그 매도 압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의 저점은 어떤 시점, 어느 구간이었냐? 직전에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때가 1번의 저점이고, 자, 2번의 저점은 어떤 구간이냐? 1번의 저점, 즉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경기를 살리고자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한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폭발을 했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폭발을 하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전 세계 증시 및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이 3번 구간, 1번에서 3번 구간까지 증시 및 비트코인을 끌어올렸죠. 비트코인을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하니까 3번 구간에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풀어내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친 거예요. 자, 1번과 2번을 작도를 해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이 3번 구간에 갖다 붙인 거죠. 1번과 2번에 1번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2번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작도를 먼저 하는 거죠. 1번과 2번의 작도를 먼저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게 되면, 자, 3번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2번 구간까지 폭락을 했지만 금리 인상 쇼크를 시장에서 완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4번 구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번이 미국 증시 나스닥 1차 신고가고 4번 구간이 미국 증시 나스닥이 2번 신고가 있는데, 두 번째 신고가 있는데, 자, 4번 구간에서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위에 써놨죠. 녹색 글씨로 1번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 실패 후 결국은 4번 구간에서 버티다가 트럼프의 관세 쇼크 리스크를 맞고 2번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죠. 차라리 저때 관세 쇼크 폭락을 맞고 하락을 했을 때 이 1번, 2번, 5번으로 연결되는 추세선 하단까지 지지를 해서 내려왔으면은 좀 좋았지만 2번 구간에 관세 쇼크를 맞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가 말을 바꿔버렸죠. 미국 채권의 매도세가 폭발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놔두면 좀 불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의 관세를 유예를 시켜줬죠. 그러면서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어요.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는데 사실상 4번 구간이 나스닥에 있어서 가장 신고가였는데 저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급락을 시켰다가 V자 반등은 사실상 주식에 있어서 이 잡주, 어떻게 보면 작전주죠. 작전주도 저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는데 현재 V자 반등으로 직전에 신고가 고점까지 끌어올렸지만, 자, 보시게 되면 4번 옆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상 가장 나스닥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인데 현재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 3번 녹색 글씨 3번에 설명이 났죠. 지금 V자 반동을 일으켜서 V자 반등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전고점까지 확인을 했지만 이 사실상 전고점이 막말로 전고점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위로 상승 구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처럼 위로 상승 공간이 없는데 이 파란색 화살표 5번 지점까지의 하락 공간은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군들 있죠. 뭐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특히 국내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이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은 이 앞전에 트럼프의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따라서 내려가요.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디커플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분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주식을 의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를 한 뒤에 다시 한번 나스닥이 쇼크를 맞고 뭐 관세 쇼크의 저점이나 아니면 추세선 하단 5번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현금을 보유했던 현금을 매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본인의 평단가를 확연히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뭐 전체적인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지수 포함 뭐 유로존, 뭐 니케이, 기타 전 세계 증시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상단이죠. 지금 매도 수량이 457개 정도 되는데 일단 증시 자체는 미국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뭐 아시아, 유럽들도 다 빠지죠. 뭐 중국 포함. 그래서 현재 본인이 주식, 뭐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 생각이 한데 이 현금을 주식을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지 못한다면 이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여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이 폭락장 어떻게 보면 쇼크장을 대비를 해야죠.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아 보이고 뭐 선물 뭐 나스닥 선물이나 뭐 니케이 선물 아니면 뭐 항생 기타 등등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급적 반등 시 매도 방향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고 일단 매수는 가급적 진입을 하는 게 맞아 보이진 않고 그래도 하락 중에 뭐 지지 라인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지 라인이 나오게 되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진입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고 일단 매도 포지션은 좀 길게 포지션을 이제 추세 방향대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 있죠. 강성주주들 주식을 그냥 팔기는 싫고 계속 가지고 그냥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해칭 전략이라고 해요. 본인의 주식이 현재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을 해서 그로 인해서 커플링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은 손실이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주식의 현재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잡고 있대 이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나스닥 하락이 따라가면서 나스닥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하락하면 수익이 되는 거고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 손실분을 나스닥 하락의 수익분이 따라가면서 일단은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손실을 만회를 시키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주식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올라오게 되면 주식의 평가 손실은 수익이고 나스닥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으니까 상승하게 되면